여러분, 이재용 부회장 벌써 1년 반 넘게 지금 복역하고 있죠.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 1년 정도 살았다가 이번에 또 다시 구속돼서 또 지금 한 3, 4개월 살고 있잖아요.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살았을 겁니다. 만기가 내년 7월입니다. 내년 7월. 예. 아직도 남은 기간이 지금 6월이니까 그죠? 1년 2개월이 남았나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참 많았어요. 경제계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종교계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외국계 기업들, 외국계 기업인 협회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계속 꺼냈습니다. 왜일까요? 뭐 간단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이 한창 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반도체입니다. 전체 수출 비중의 20%를 차지하니까요. 그런데 이 반도체 전쟁 와중에 지금 우리가 좀 뒤처지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거든요. 이대로 계속 뒤처졌다가는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팽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계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을 해달라. 종교계에서도 해달라. 심지어 외국계 기업협회 여기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달라. 사면해달라. 이렇게 사정사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까요. 그동안은 아주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 쉽게 말하면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주년 특별 담화에서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삼성의 역할론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호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따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하고 암시까지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입니다. 4대 그룹 오너들이죠. 4대 그룹 회장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을 했어요. 갑자기 초청을 했는데 명분이야. 한미 정상회담에서 많이 도와줘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정보도 공유하고 대미 투자에 대한 대통령의 감사 인사도 전한다. 뭐 이런 명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뜬금없긴 하죠. 그죠? 이게 경제단체를 불러서 이게 격려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4대 그룹의 총수들만 불렀단 말입니다. 삼성만 예외였고요. 삼성만 김기남 부회장이 갔습니다. 나머지 뭐 SK는 최태원 회장이 당연히 갔고요.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 갔고요. LG는 구강모 회장 갔고요. 저는 사실 이 모임조차도 제가 굳이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 사실 4대 그룹 총수 내지는 대기업 총수들하고 모임을 하라고 그동안 굉장히 여러 차례 이야기했어요. 그래야지 기업의 어떤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때마다 거부했거든요. 그때마다. 그런데 그 4대 그룹 총수들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게 뭘까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들어요. 뭐 제가 이거는 이런 일이 될 거야 하고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증명된 게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4대 그룹 회장을 청와대로 불렀을 땐 그 속에는 큰 뜻이 있겠죠. 큰 뜻이. 어쨌든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 하면요.
이게 누군가는 꺼내야지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은 크리에이티브 싱킹, 다시 말해서 창조적 생각이 필요한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단체장들이 사면을 이야기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고려를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덧붙여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또 다른 총수,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 3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고 거들었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대요. 이렇게.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제 이 말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죠. 해석이 분분합니다. 저는 이 말이 결국 8.15 특사로 나온다. 크리스마스 특사, 연말 특사까지는 너무 멀잖아요. 그렇다고 추석 특사로 갈 수도 없고 명분이 제일 좋은 게 8.15 특사. 8.15 특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고 지금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광복절 날 해방을 맞는 거죠. 광복절 특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마 그 광복절 특사가 이번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당 내에서도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대선 후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8.15 사면이나 가석방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세계 기술전쟁 시대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같이.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면 어떨까요?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 차원이잖아요, 전부 다.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도 아마 역시 맞물려서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15 특사에 될 거냐, 이것은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광복절 날 해방이 되지 않을까.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참 어째 보면 이게 지금까지 기업을 때려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기업인들을 저렇게 만나는 것도 이상하고요. 또 그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게 봅니다. 어쨌든 앞으로 좀 더 두고 보면 알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돼서 반도체 전쟁에 참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나마 지금까지 반도체 전쟁에서 수구적인 입장이 돼 있었던 게 공세적인 입장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보복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의 보복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미가 너무 가까워진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44조 원을 투자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두고 보자고요. 분명한 것은 중국의 보복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